안녕하세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태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호주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호주가 해상 전력을 증강시키는 와중에 차기 호위함을 도입할 예정이고, 차기 호위함에서 가장 경쟁 상대로 올라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충남급 호위함, 그리고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박 의원님?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의 그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걸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호주의 상황은 뭐였냐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자기네 자국의 군함을 건조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해요. 영국의 로열 함대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어떻게 보면 예속돼 있는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영국의 해군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항상 도입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기술도 도입하고, 그쵸? 전투 시스템도 도입하고, 부속 미사일까지도 가급적이면 영국제로, 또 혹은 유럽제, 아니면 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왜냐? 그래야지만은 자국의 해군력 건설에서 미래의 방향성이 옳다라고 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주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작급 같은 범용 호위함, 요즘은 이제 범용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목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죠. 다목적 호위함을 차기로 하면서 동시에 주력함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량의 함정을 검저하면서 수적 주력을 삼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한 겁니다. 한 11척 정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러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5개 함정 정도가 후보군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호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 조건이 몇 가지가 딱딱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몇 가지 국가의 함선들이 지금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선 뭐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은 투직방공 미사일 시스템 발사관은 16셀 이상은 돼야 된다. 16개 이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는 30노트를 유지해야 된다. 최고 속도가 30노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투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미국의 전투 시스템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함정이든 전투 시스템 자체를 미제로 한다.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검증된 바로 가장 안정적인 게 미국이라고 호주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래서 호주의 차기 호위함 사업이 시작된 거고, 거기에 우리의 함정은 무려 2척이나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대구급도 올라와 있고, 네. 충남급도 사실은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가 일단 그럼 호주가 원하는 스펙에는 넘어섰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호주 입장에서는 가장 1순위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상당히 저렴해야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5개 전투함 중에서는 3개의 전투함 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격이 낮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구급과 충남급, 그리고 일본의 모가미급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가미급은 지금 현재 일본이 12척 건조하고 있는 모가미급하고는 스펙이 안 맞아요. 그 스펙을 넘어선 모가미급을 개량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다시 한번 10척을 원래 건조하려고 했는데 2척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2척 건조 예정인 일본의 차기 모가미급, 그것이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짙고요. 구체적으로 일본이 제시는 안 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확실하게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호주의 호위함 사업의 어떤 스펙에 맞아요. 지금 이제 호위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배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급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순양함, 그다음에 구축함, 그다음에 호위함 이렇게 나왔는데, 호위함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명칭이 들어요? 배수량인가요? 아니면 전투체계인가요? 뭐 프리깃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의 캐다고리죠. 그런 기준이고, 이것이 하는 그 역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변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축함급이라고 하거나 호위함급이라고 하거나 그의 현대적인 의미로는 배수량으로 볼 수 있는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는 뭐 3,000톤급에서 5,000톤급 사이
요 정도 수준을 호위함, 그 또 3,000톤급 이하는 경량 호위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1,500톤 이하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초계함 뭐 이렇게 불리고 있죠. 3,000톤급 정도면 예전에 우리가 대양해군의 시작을 알렸던 광개토 대왕급이 딱 그 정도 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형 구축함이라고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투함에 있어서의 명칭은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흐름이, 전 세계적 흐름이 이제는 호위함마저도 다목적, 그러니까 대잠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 대공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 대함 능력은 물론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흐름은 유럽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아직도 보수적으로, 특히 네. 영국이 그래요. 보수적으로 대잠에 특화된 네. 전투함, 대공에 특화된 전투함. 근데 그것마저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는 영국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거지. 결국은 충남급이나 대구급, 5화 대구급, 그 다음에 모가미급, 약간 한일전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조금 앞서가는 네네. 얘기였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우선순위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능으로 봐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이렇게 네.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급이나 충남급 같은 경우는 이미 건조가 돼서 운용 중이고 미쓰비시에서 제작할 모가미급 개량형은 실제 모델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가 정확히 요구하는 조건이 또 추가로 더 있을까요? 예, 크게 좀 알아보면 일단 헬기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대잠 헬기. 그렇죠. 예, 그리고 대수상, 대지상 타격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인 소나, 개함 방공이 있어야 되고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이 가능한 그런 함정을 선택을 하겠다고 호주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다 해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때 기술도 줘야 되고 공동 개발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후보군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는 들어가요. 물론 우리 두 척의 이 함정들이죠. 충남급과 대구급도 이 기준에는 들어가는데 모가미급이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지상 타격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라도 좀 진행을 시켜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해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대구급, 충남급 차이가 뭐냐. 저는 또 이 해상 무기 측에 잘 모르거든요. 네. 여쭤봤더니 대구급은 이미 전력화돼 있고 그리고 처음에 함정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엔진, 그러니까 터빈의 구조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엔진의 구조가 다르대요. 처음엔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안 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작은 함정이 거주 공간이 더 작아졌다. 아이고야. 그래서 한국 해군 분들도 안에서 생활하는데 힘든데 네. 체구큰 호주 사람들은 좋아할까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충남급 정도를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도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모가미급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ESSM 유도탄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충남급은 해공을 쓰죠. 그렇죠. 근데 해공이 더 신형이에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제밍이나 기타 전자전 공격에도 해공이 오히려 낫다고 해요. 해공의 단점은 사정거리가 조금 짧다. 뭐 한 24km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함정 자체가 이지 싸움이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호주의 요구사항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뭐 태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런 호주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느 국가든 그런 건 요구할 수 있고 싸고 맛있는 걸로. 그렇죠. 그거는 다 충족을 하고 호주의 마지막 요구사항을 뭐 태상훈 기자님 얘기해 준 그게 가장 호주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3척 정도는 순수하게 도입한다. 나머지 8척은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호주의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라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레드백이나 AS9 자주포 도입 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했죠. 호주는 이제 모든 도입 사업을 그렇게 가져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처럼 모든 무기 체계를 자국에서 일단 만드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도입 시에 이건 우선순위다라는 건데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해외 도입 사례를 보면
좀 이런 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그런 전략 자체를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앞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태 기자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밀리는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밀리는 게 하나는 뭐냐면 바로 거주 공간이에요. 모가미급은 사실 모가미급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가미급 2 아직 그렇게 불리진 않아요. 근데 12쪽을 차기로 건조할 모가미급 2에는 이게 충족이 됩니다. 당연히 수직 발사관 16셀인데다가 대공 미사일도 충족하게 갖추었고요. 대함 미사일도 충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가미급 2인데 모가미급 2는 오히려 모가미급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 해군이 이게 뭐 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삽질합니다. 얘네들은. 그런 대한민국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해군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 모든 걸 진지하게 본다. 미래를 정말 꼼꼼하게 봐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일본은 그에 반하면 이렇게 해서 12척 했어. 급하게 했어. 자기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미국의 이지 시스템에 종속되는 걸 싫어해서 자기만의 에이사 레이더 장착한 전투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가미급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12척이나 찍어내다 보니 뭐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설계를 다시 했는데 엄청 커진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함정의 시스템들은 거의 추가되는 게 별로 없는데 함정은 커졌어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거주 공간이 그렇죠. 좋아져요. 거기다가 모가미급은 상대 경쟁 전투함에 비해서 자동화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0명 승조원이에요. 모가미급 2도 거의 그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 거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불리하죠. 우린 더 작고 그리고 더 많아요. 오늘 한 20명 정도 더 많아요. 이번 한일전도 만만치 않을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호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외에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물론 호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국에 가서는 가격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한일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사실은 살짝 이건 좀 빨리 갔고, 네. 한일전이 될지 아니면 올림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미래를 위해서 봐야 되는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본이 드디어 해외 방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일본이라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들이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철을 밟고 말씀하신 것처럼 삽질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원천 기술을 가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잘 주시하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 해군 수상 전투함들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이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남미 같은 경우는 공여를 받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전투함을 수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 수상 전투함들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방위산업 측면에서 이 에피소드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해군의 현 주소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호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엔 모가미급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같이 간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네. 우리 가격 경쟁력은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일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호주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11척의 수준이 언제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요. 호주는 원래 6척의 하이급 전투함을 도입하려고 해요. 영국의 전투함이에요. 26형으로 알려져 있죠. 호주는 벌써 클래스 네임까지 정했어요. 헌트급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일본함도 건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함정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충남급보다 솔직히 성능 전 떨어진다고 봐요. 대잠의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현주소는 뭐냐. 가변 신도 소나와 견인 소나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대잠 능력을 갖고 있는 전투함이어야만 생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함정 많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모가미급하고 충남급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일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나아요. 일단 우리는 S밴드고 네. 모가미급은 X밴드예요. 그러면 출력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출력도 전투함의 출력 체계를 보니까 둘 다 하이브리드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배수량이 큰 모가미급이 좀 더 출력이 센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속력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사실 호주가 우리 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격 얼마를 부르느냐 마지막에 그것도 우리가 더 경제에 유리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일본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밀덕에서 강조하는 거는 전투함에 대해 각 기술들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미국이 주말트로 삽질하고 일본이 모가미로 삽질하는 동안 네. 우리는 그 수준을 다 각 분야에서 지금 쫓아왔다. 거의 국산화. 그래서 KDDX에서 꽃을 피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이고 앞으로 잘할 수 있고 제가 밀덕에서 누누이 강조했을 때마다 뭐 댓글이나 이런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해상자위대를 우리가 앞서 뭐 이러는데 그 해군력 건설의 방향을 보면 거의 수치상으로나 뭐로 봤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에 뒤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정 부분 앞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 한번 저도 박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실 충남급이 잘 돼야지 KDDX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도 잘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옆에. 일본도 견제해야지 중국도 견제해야지. 중국이 지금 풀빵 찍듯이 군함을 계속 찍어내는 한 네. 우리는 우수한 함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주 사업 같은 데 참여를 해서 국제 스탠다드와 경쟁을 하면 충남급도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뒤에 연결되는 KDDX는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이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군대에 도입하는 무기들이 정치적인 요소가 빼놓을 수 없고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했던 사례들이 많으니까 호주가 그렇게 선택한다 그래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런 외부 요인을 빼고 순수하게 스펙으로만 따지면 양쪽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 함정 관련 건조 기술들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앞설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이 노력했던 자주 국방의 기술들이 꽃을 피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